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오늘은 막스 베버가 들려주는 카리스마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앞에 두 번의 강의에서 우리는 막스 베버가 정의한 세 가지 지배 유형에 대해 배워보았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도자의 카리스마, 즉 뛰어난 자질과 능력에 따른 대중의 자발적인 추종에 지배의 근거를 두었던 카리스마적 지배 유형, 그리고 오랫동안 이어온 전통의 지배의 근거를 두었던 전통적 지배 유형, 마지막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관료에 의한 합리적 지배 유형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워보았었죠. 각각의 지배 유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배제되기도 하고 지배적이 되기도 한다고 했었는데요. 이때 베버는 상황에 따라 각각의 지배 유형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좀 더 그 사회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던 거죠. 특히 근현대의 합리적인 지배 형태의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할 그런 지배 유형으로 바로 카리스마적 지배 유형을 꼽았습니다. 베버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그럼 먼저 알아볼게요. 독일 제국의 첫 번째 수상이었던 비스마르크는 독립국가들의 연합체제였던 독일을 하나의 국가, 독일 제국으로 통일시키고 경제적인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합리적 지배 형식인 관료제가 차지했던 중요성이 적지 않다고 막스 베버는 인정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관료제는 어떤 형식인가요? 바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관료들이 전문화된 각자의 분야에서 자기에게 부여된 결정권을 가지고 있죠. 이때 높은 관료에서부터 점차 그 아래쪽으로 명령을 내리고 내려온 명령을 수행하는 이런 형식이 바로 관료제입니다. 이러한 관료제는 업무의 분업과 전문화를 발달시키고 그럼으로써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능률을 최대로 올리기에 적합한 그런 지배 형태라는 관료제의 이러한 순기능을 막스 베버는 인정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베버는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또한 크게 인식했습니다. 관료제는 합리적 절차에 따라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정해진 직급에 따라서 명령을 하달하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구조인데요. 즉 위에서 아래로 명령이 내려오는 이런 수직적인 관계인 거죠.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관료제가 지나칠 경우 인간 사회는 정도 이상의 계급화 그리고 조직화, 비인간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규칙에만 너무 얽매이다 보면 비인도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상부의 명령에 꼭 따라야만 하는 이런 구조 때문에 개개인의 의사나 창의성 등은 배제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거죠. 즉 베버는 지나치게 관료화되어 버려 통제되지 않는 관료제의 자의적 통치라는 문제점이 드러날 것을 예견했던 겁니다. 베버는 이러한 합리적 지배 유형의 한계를 카리스마적 지배 유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절차에 따라 정해진 규칙에만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에 대한 믿음으로 관료제의 경직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본문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어느 날 동현인의 반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선우의 필통이 없어진 것인데요. 이때 선생님은 우리 반 친구에게 일어난 일은 모두의 일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함께 돈을 모아서 필통을 사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씀하셨죠.
집단 전체를 이루고 있는 개개인의 구성원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반 친구들을 의미하겠죠. 이 친구들은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집단 내에서 일어난 일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금씩의 희생이 불가피하게 된 겁니다. 물론 실제로 곤경에 처한 친구를 위해 배려와 희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긴 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조금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바로 학급이라는 전체를 위해서 개개인이 의사와 상관없이 규칙과 명령에 따라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니까요. 이것은 바로 관료제의 역기능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민수는 친구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필동을 가져간 것은 자신이라면서 자기 돈으로 그것을 사다 준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친구들은 민수 내면에 있는 카리스마를 보고 그를 믿고 따르게 된 겁니다. 이것은요, 무조건 정해진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온정과 희생을 베풀고 그럼으로써 믿음을 주는 지도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합리적인 지배 형태의 한계를 카리스마적 지배로 보완한 경우의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진정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란 어떤 모습일까요? 단순히 멋지고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다거나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해서 카리스마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앞선 강의를 들은 친구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진정한 카리스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는 대중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믿고 따르게 합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을 믿고 따르게 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대체 어떤 카리스마를 보여주어야 대중은 자발적으로 그를 믿게 되는 걸까요? 참된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는 바로 신뢰와 헌신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전통적으로 물려받은 권위나 어떤 정해진 규칙 혹은 물질적인 힘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헌신하는 관계인 겁니다. 이런 관계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도자가 가진 카리스마 때문인데요. 그것을 대중들이 바로 믿기 때문인 거죠. 참된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는 바로 다음과 같은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명확한 미래의 꿈이 있어야 돼요. 집단의 발전 방향을 세우고 그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겠죠. 또한 참된 카리스마를 지닌 사람은 남의 흉내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카리스마란 바로 자기 내면에 있는 고유한 능력이니까요. 세 번째로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만, 그렇게 여겨야만 바로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명확한 꿈과 자신만의 소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춘 지도자라면 대중들은 당연히 그를 믿고 따르게 되겠죠. 이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진정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는 무엇보다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도덕적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까지도 도덕적이어야만 사람들은 그 지도자를 믿을 수 있는 법입니다. 만약 지도자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 과정이 부도덕하다면 사람들은 아마 실망하고 말 거예요. 본문의 민수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민수의 목적은 자기들의 반을 학교 최고의 반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환경미화, 체육, 공부 모두 다 잘하는 반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거죠. 이것은 물론 좋은 목적입니다. 다 함께 협동해서 뭐든지 잘해내는 반은 훌륭한 집단이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그 목적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도덕적이지 못한 방법을 택하고 말았죠. 바로 기말고사에서 1등을 하기 위해 반 전체에 커닝페이퍼를 만들어 돌린 것인데요. 이 때문에 결정적으로 반 친구들의 신뢰를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과정에 어쨌든 목적만 이루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목적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저버릴 수 있다라는 의미니까요. 따라서 진정한 지도자는 무엇보다 도덕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또한 진정한 카리스마를 갖춘 지도자라면 구성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개방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대화와 비판을 통해서 잘못된 점은 고쳐나가고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니까요. 민수가 끝내 성공한 지도자가 되지 못했던 것도 바로 이런 점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민수는 카리스마에 대한 친구들의 믿음으로 반장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반 전체를 모두가 무조건 규칙대로만 따르기를 강요하는 그런 어떤 관료제의 역기능에 걸려들고 만 겁니다. 이것은 아마 민수가 카리스마의 진정한 의미, 또 지도자가 갖춰야 할 진정한 카리스마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저지른 실수였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카리스마의 진짜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가 카리스마를 갖추려고 할 때, 혹은 다른 사람의 카리스마를 판단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막스 베버의 카리스마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알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막스 베버의 카리스마 이야기 시간이었습니다.